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 간밤에 그 급등 양상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하루인데요. 자, 오늘의 상승 키포인트는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덕구 대표님, 주도주도 오르지만 테마주가 또 같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의 가장 주요 키워드 뭘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상승 키워드는 일단 공포 장세는 회복이 됐지만 테마성 몰림,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 확실히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마주가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이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들이 또 다시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일 날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V자 반등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신다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수 자체는 V자 반등을 지난 8월 2일 날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다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지금 이 로봇주가 정말로 상승하는 원인이 과연 이제 삼성전자발 이 보핏과 관련된 뭐 이런 이슈만으로 상승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동안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저평가 종목들로 위전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그래도 이제 수급 부분들을 계속 좀 트래킹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매수 매도가 좀 교차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를 좀 유지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왔던 그 카시카리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가 합당하다라는 발언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컸던 이제 강소기업들, 흔히 말하는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잘 갈 것이다라는 입장 때문에 코스닥 기업에 좀 매수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뭐 빠질 때는 공포장이 우르르 빠지고 올라갈 때는 참 속된 말로 더럽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증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 강소기업들 놓치는 거는 아까운 시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이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그래도 좀 답답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혜진 대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블랙 먼데이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원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시청자분들이 약간 꺼림직한 것은 최근 들어서 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이거 무슨 수급의 분수령의 전초전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 2014년 9월 달에 우리 달러 환율이 970원이더라고요. 10년 만에 지금 1,300원이에요. 과거 같으면 달러 환율 1,300원이면 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네. 또 괜찮고 오히려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블랙 먼데이다보다 굉장히 폭락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회복을 했냐. 사실은 저는 지금 시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좀 이렇게 좀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최소 8월 달까지는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다 뭐다 여러 가지 뭐 빅 이벤트들이 이번 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시장의 방향성, 사실 주식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좀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 달러 그런 약세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공포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거의 이제 확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화에 대한 그런 투심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5bp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뭐 이제 0.25가 거의 확실시 됐다. 뭐 이렇게 의견이 지금 더 많이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0.5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0.5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정말 이제 공포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0.25가 좀 적당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견이 잡히지 않고 어떤
어떤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계속 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모든 것에 이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너무 세게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맞은 충격으로 이 심리전에서 아직은 네. 회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 잡기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략을 한번 볼게요. 김덕호 대표님의 전략 한마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또 시작이 되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K증시의 특, 오늘 발견한 특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전통적인 특징이죠. 남들 다 갈 때 안 가는 증시. 네, 굉장히 표본인 게 한국 증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분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래도 한국 증시가 지금 잘 선방하고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월 2일 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미 이제 8월 1일자의 하락장까지,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됐었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반등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을 빠르게 얻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나라는 미국향 매출만 잡고 있지 않는, 미국으로의 수출만 잡고 있지 않고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해외로의 수출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장의 외국인 유입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순서가 좀 지연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가 만약에 고꾸라진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한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종목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내가 지금 투자한 기업이 어느 국가로의 수출이 더 많은가 혹은 어떤 국가로에 대한 어떤 수입 의존도가 높은가를 반드시 선별을 하셔서 지금 전략에서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향 수출 혹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수입 국가들로부터의 관계가 있는지를 좀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는 또 시작된, 즉 약간의 디커플링이 있지만 그래도 옥과 석을 가리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우혜진 대표의 전략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전략 한마디 정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돌다리 두드리기 딱 봐도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다 아니면 뭐 이제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옥석 가리기가 너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뭐 김덕호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다 테마성이 정말 더 강합니다. 이 뭐 성장성을 봤을 때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엄청 빠지고 있을 때 코로나 관련된 종목 이제 또 엠폭스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락장 때 이 섹터들만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걸 신규 매수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다 단기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공포에 대한 심리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우리들의 그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런 뭐 공포와 우려는 이전보다는 사실 덜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그런 뭐 코로나 백신과 그런 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관련 종목으로 뭐 이번에 수익을 엄청나게 냈다. 나도 따라가자. 이러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고점에 있을 때 주가는 사실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트렌드성으로 자리 잡히고 계속 앞으로 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그때 상승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너무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매매는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한 달은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잘 잡고 좀
관망하면서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 탔다가 금방 매도하셔도 사실 수익은 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으로 볼 건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명확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가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이 전쟁에서 또 승리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장기, 단기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는 시점,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보는 8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의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요 섹터들 이야기 뺄 수 없겠지요. 대장주 반도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둔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걸까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결국 13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관련주들도 오르고요. SK 하이닉스가 개장하면서부터 20만 원을 터치해서 종가 20만 원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오늘장의 흐름이에요. 물론 마감까지 보긴 해야겠지만 저희는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큰 그림에서의 OX 의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반도체는 꾸준히 그냥 산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어요. 누가 출연하는지랑 상관없이 반도체 의견은 참 긍정적인데요. 대형주 먼저 볼까요? 사실 급락장에서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로 회복 탄성이 나와준다면 좀 믿고 가도 되는 건지 김덕호 대표님 의견 주시죠. 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탄력이 나와야 되면은 워렌 버핏이 얼타뷰티를 다시 매각하고 애플을 사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시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AI 거품론이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 미국발 이슈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산업들,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결코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폭락장 이전부터도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원인도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싸움은 여전히 치킨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손실을 감내하면서라도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라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뚜렷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지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저는 오늘 시장 정도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 금통위도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잭슨홀 미팅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도에서 한 번쯤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셔서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뭐 저도 뭐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팔아치우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공매도를 쳤다가 다시 주가가 한참 박살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 보면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그들이 그런 어떤 전략을 펼치는데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ETF 상품 운용에서 AP들이 뭐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럼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훼손됐냐 훼손되지 않았냐를 봤을 때 20만 원선 회복 자체는 아직까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듯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에 준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말은 만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슬금슬금 나온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나 인텔, 뭐 애플과 같은 기업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뭐 반도체의 우상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뭐 익절도 가능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엔비디아가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낙수 효과라 그러죠. 뭐 예전보다 희밋해지긴 했지만 이 소부장들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데 네. 엔비디아 향 소부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은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상승 탄력을 받은 이 시점에서 아직은
정말 뭐 거품론이다 뭐다 이거를 다 해소시키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소부장에서 정말 많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TC본더나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최근에 또 이 YC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는데 YC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 YC가 국내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섹터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 삼성전자 향으로 좀 그 묶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소부장단을 제 질문을 주셨지만 너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걸 매수하겠냐?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장을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소부장단을 보자면 이제 YC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 왜냐하면 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고 사실은 뭐 주식 자체도 요즘에 그 종목을 좀 선별을 할 때 보는 게 이 종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군들은 사실 좀 위험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좀 뜨뜻미지근할 때 조정을 받고 지금 폭락장 때 뭐 12,500원 선까지 터치하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YC 쪽 이제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그래도 전고점까지도 저는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와 중소형주를 만약에 겨루기를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네, 왜냐면은 대장주와 중소형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정말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주식을 할 때 비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은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래도 소부장단의 뭐 네. 비중 10% 정도는 저는 싫어도 무방하다. 같이 가져가면 사실 탄력성은 좀 중소형이 조금 더 탄력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에 있을 때 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김덕구 대표님 의견은 그럼 어떠세요? 지금 우혜진 대표님은 탄력으로만 보면 중소형주 쪽이 더 좋겠지만 비중으로 보면 일단 대형주를 기본으로 깔고 가자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중소형주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 답을 좀 주신다면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오늘 매수하기는 좀 늦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형 종목들, 중소형단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력이 지금 당장에 빨리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세를 좀 이용하신다면은 저는 중소형단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코스닥 종목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전에도 뭐 SNS 텍이나 뭐 많은 기업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8일째 연속 이제 강세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피로감들 또 연출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일본 시장과 또 인도 시장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상 주목하실 거는 우리나라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시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해외 증시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쉽게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매수세가 지금 확연하게 지금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저는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단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뭐 코앞이기 때문에 인하의 시작이 된다면 뭐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소부장 쪽에서의 관심을 갖자는 말씀 주셨는데 자, 아까 우혜진 대표가 반도체 안에서의 사이즈별로 대형주도 일부 가져가고 소부장, 중소형주도 가져가자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리면 어떨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뭐 HBM이 있고 온디바이스가 있고 CLX가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말고 이런 테마가 아니면 기술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어떻게 좀 꾸려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HBM에 대한 이제 뭐 AI에 대한 그런 우려는 조금 더 크게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HBM에 대한 부분들 좀 이 세 가지를 좀 퍼센테이지로 나누자면 HBM에 저는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싣고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사실은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열풍이 다시 한번 좀 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PC에 대한 그런 교체 수요들에 대한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를 좀 두 번째로 가져가고 또 CXL도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 재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CXL은 가장 좀 비중을 낮게 좀 HBM,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CXL 이렇게 좀 비중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조언 속에 HBM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볼 섹터에 AI 소프트웨어, 의료 AI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연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산다 안 산다의 의견 바로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물론 사야 되는 종목이 있고 좀 꺼려야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매수 의견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800% 넘게 증가했다라고 해요. 실적으로 증명해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김 대표님?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 문서 기준에서의 문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챗 GPT도 마찬가지로 이 문서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해석들을 쓸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도 이제 검색 엔진을 출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검색 엔진을 갖고 있었던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의 주가가 좀 출렁경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장기전에서 봤을 때 AI 산업을 어느 누구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각국에서 AI 투자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2023년도에 실제 투자했던 AI 산업의 투자 자금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1위가 미국이겠죠, 당연히. 2위가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입 자금액의 차이만 해도 무려 8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 AI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내부 출혈이 일어나더라도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어떤 지출들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정부의 부담들을 주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좀 조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이유는 이 AI라고 되어 있는 테마 중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챗봇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좀 일상화에 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뭐 문서 쪽 아니면 뭐 편집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웰빙 쪽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웰케어 쪽에 좀 가까운 뭐 의료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재활치료 이쪽에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AI 테마를 조금 더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이 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잡기는 좀 부담스럽죠. 오히려 좀 조정위에 매수한다 치더라도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카밀라 해리스 후보도 지지율을 잘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금액 절감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의료 AI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몸담고 있는 회사 건물에 루닛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층 건물에 루닛이 가장 많은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정도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종업원도 늘고 있더라고요. 오늘 루닛과 뷰노가 다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의료 AI는 의진 대표님 어떻게 좀 보여야 될까요? 우선은 의료 AI에 대한 부분. 사실 제가 의료 AI 하면 이전에 코로나 때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의료 AI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뭐 질병에 대한 뭐 미리 예측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의료 AI가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많은 질병들이 앞으로에 더 많이 탄생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AI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적자다 뭐다 이제 뭐 흑자 전환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종목을 찾을 때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뷰노 이 심정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들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나이가 들든 젊은 층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좀 그런 흐름들을 보고 어떻게 이 종목들이 흘러가는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의료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런 재료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재료들의 그런 지속성이 우리의 투심을 좀 자극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성장성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좀 비중을 좀 크게 갖지는 말고 조금 적은 비중으로 좀 오랫동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예 우리가 좀 확실시 됐을 때 이슈를 아예 타서 시장 그 도마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의료 AI가 향후 성장성에 대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소액이라도 담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와 AI 관련주에서 쭉 보고 있는데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죠. 2차 전지입니다. 자, 위기는 기회다라는 시장의 격언이 있죠. 과야로 이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불도 나고 또 트럼프가 전기차의 세액 공제를 또 종료하겠다는 여러 가지 가십거리도 있고요. 참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은데 자, 두 전문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산다 안 산다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덕거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증이 많아 보이세요, 교수님. 네. 기회 아닌가요? 뭐 기회로 치면은 몇 주 전에도 기회였고 그 전주도 기회였고 몇 달 전도 기회였고 1년 전, 2년 전도 기회였겠죠. 근데 기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회복이 안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원자재주 공략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재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가, 연평균 얼마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S&P 500에 있는 대형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 기업들, 그러니까 메틀스 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수준은 10년 평균 정도의 딱 정확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항상 어떤 기업이 이제 투자 확대한다더라라는 기사를 매번 접근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이 기사들을 누적해서 자료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평균 한 거에 비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가격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축소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전략적으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표들을 좀 보면서 가만 느껴본 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리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또 공급처를 또 다량화하고 이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럼 이 주가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기회라면 단기적으로 빠른 반색을 할 수 있냐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리튬 가격이 2022년간 하더라도 2022년 이때가 이제 아마 7월일 텐데 이 7월만 하더라도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597위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97위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었고 여기에 대한 레깅 효과로 2023년 7월에 에코프로가 굉장히 높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년째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산 리튬 제가 늘 항상 뭐 종이접기로 예시를 드리는 것처럼 뭐 배 만들 때도 종이접기가 뚝딱 하듯이 며칠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탄산리튬 실제로 그 원자재 캐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가공하고 배터리 만드는 과정 혹은 뭐 양극재 만드는 과정으로 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은 오히려 분기가 몇 개 분기가 지난 다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도 단기적인 반등을 빠르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만약에 내년에 반등을 하려면은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적어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200위안 이상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과잉 공급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 마찬가지로 87% 빠졌습니다. 2년 전 대비해서 87% 빠진 마당에서 레깅 효과를 위해서 더 기대를 하겠다? 저는 지금 시점 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황에 대한 2차 전지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 괜찮다라는 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화성만 봐도 거래 대금이 붙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어제 출연자도 거래 붙는 걸 본다면 단기로 볼만하다라고 뷰를 변경하셨거든요. 우혜진 대표님, 더 내려갈 데도 없는 2차 전지예요. 저희 사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선은 앵커님께서 더 내려갈 때도 없는 2차 전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내려갈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하 벙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저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테마성,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 대금도 붙고 있고 지금 뭐 수급 자체가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종목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이제 양산 시점이 아직은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과연 사고가 없을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좀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같이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좀 다시 한번 상승 반등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봐도 좀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안 산다지만 우혜진 대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특히 거래가 붙고 있는 종목을 보세요라는 조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로봇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애플의 첫 로봇 출시 이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과연 두 분은 이런 기대 속에 로봇주 매수한다고 하실까요?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보수적이시네요. 안 산다 로봇주. 김덕호 대표님, 로봇 대형주도 오르지만 부품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감속기가 사실은 로봇 안에서도 되게 뜨겁잖아요. SBB테크 눈여겨봐야 하는 건 아닌지 싶은데 아닙니까? 자,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웨스트암이라든가 여기 부품들을 꽤나 많이 납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동계 부품으로 얘기가 많이 했던 게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부활을 의미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산업 자체가 완벽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것도 여전히 지금 주가는 V자 반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오늘 로봇주가 잘 가는 것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9월에 로봇주가 무조건 갑니다라고 발언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2주 동안 로봇주가 상승을 다시 하고 있어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주가 상승폭이 지난 8월 5일자 하락하고 나서 겨우 제자리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에 비했을 때 탄력이 좀 떨어지는 중요 주식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평가를 로봇주가 받고 있다는 거는 자 결국 로봇 산업이 잘 되려면 두 가지 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이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 서비스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교촌 F&B에다가 치킨 튀기는 로봇 납품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잘 갔었어요.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이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 자체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도 증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웨어러블 람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산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더 확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지금 6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마당에 과연 누가 치킨집 이제쯤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덥석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들어간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경기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주가 단기적 매매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다. 그러면 이제 좀 트레이딩은 4에서 5% 정도의 매매 차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지 않나. 오히려 9월에 출시 이후에 하락을 더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로봇주에 관련돼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애플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애플사가 애플사의 행태를 보면 향후 미래의 먹거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근 전기차를 접고 로봇으로 그 가닥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폭스콘 자회사에서 이제 사무용 로봇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애플이 로봇을 만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애플이 로봇을 만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정말 돌풍은 불고 이제 너무나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기다림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언제냐? 그런 시점이 또 저는 우리 투자 관점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도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버리게 되잖아요.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고서도 사실은 그걸 버린 건데 이제 로봇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좀 로봇으로 좀 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이게 확실시되고 언제 이제 우리 앞에 이걸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봤을 때 정말 애플이 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시장의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우리가 사고 팔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얻고 손실을 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은 좀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 빵 터졌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발 이슈는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서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 섹터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우혜진 대표의 종목부터 공개해볼까요? 저는 오늘 전력 쪽으로 해서 재룡전기 좀 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최근에 폭염에 있어서 네. 최대 전력량이 지금 나왔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급증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 이런 부분까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력도 지금 전력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장 시작과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좀 줄여가는 조금은 빠진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런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또 AI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력 수요, 전력 그런 기기들의 변화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좀 뭐 아니면 도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그 주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6만 원 윗부분을 지금 계속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재룡전기 다시 한번 9만 원 이상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좀 전력된 관련된 종목들 좀 보고 있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인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소비량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본다면 전력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재룡전기 가지고 나왔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 7만 5천 원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공략줄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의 공략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네요. 뭐 아까 AI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소프트웨어가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처리하는 트래픽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콘텐츠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망들 확충을 하고 있는 KINX가 굉장히 수혜를 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후퇴를 했고 단기 수익도 30%나 후퇴한 기업을 왜 추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KINX가 올해 2월 27일 날 서비스 종료했던 트위치 코리아에 대해서의 이 트래픽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미국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탑4를 뽑으라면 넷플릭스, 구글, 애플 다음이 이 트위치였어요. 근데 트위치가 이번에 망사용료 논란으로 아예 그냥 한국 사업 접고 떠나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만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하실 때는 뭐다?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출혈 경제,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면은 앞으로 중소형단 기업에서는 뭐 ER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서비스들을 고려했을 때 이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엔 KNX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 3사라고 하면은 뭐 SK를 비롯해서 KT 그리고 LG U+, 이 3사들이 대형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외 나머지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KNX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가 자체
자체로만 좀 측면을 해석해 봤을 때 과거 이제 트위치가 갖고 있던 매출 비율이 꽤나 좀 적지 않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뭐 올해 3분기 뭐 실적 발표까지 뭐 9만 원 선 회복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7만 4천 원 선 벽을 이제 이탈한 이후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탄력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한 40분 사이에 수급의 향방이 조금씩 변합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 증가하고요. 매도했던 거래소의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했네요. 구체적인 이야기 박세미 아나운서와 만나보시죠.